여러분, 서울 집값 폭락. 요즘 전문가들이 집값이 급락하거나 폭락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집값 급락한다, 올해 집값 올라갈 거야, 이렇게 다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어느 누가 만약에 권위 있는 사람이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너도 나도 집값을 떨어진다고 말할 태세예요. 왜냐고요? 지표들이 떨어지는 지표들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입니다. 92.8이에요. 92.8. 이게 100이 기준이거든요. 100이. 100일 때 이게 매도자와 매수자가 동등하다는 이야기예요. 매도자와 매수자가. 92.8이면요. 매수자는 적고요. 매도자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집값이 떨어진다는 요소가 되죠. 공급이 많으니까. 매수자는 점점 줄어들어. 매도자는 점점 높아지고. 그러니까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표로는 그랬어요. 지표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92.8이라는 숫자는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9년 9월 9일에 92.6을 기록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2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2년 4개월 만에. 야, 이게 뭔가 굉장히 달라지는 모양새가 느껴지나요? 물론 한국 부동산에서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를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진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추세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추세는. 보시다시피 추세는요. 8주 연속이에요. 8주 연속. 이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8주 연속.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중에서도 말입니다. 지방 8개 도시도 지금 100 이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방 8개 도시도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지방이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던 데가 여럿 있었는데 이제는요. 웬만한 곳은 다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많이 내려갑니다. 경기도 93.2까지 떨어졌고요. 심지어 인천도요. 99.3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야, 추세적으로는 지금 팔 사람이 더 많아지는구나. 살 사람보다가. 팔 사람이 더 많아지는구나. 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말입니다. 오른 가격이지만 10억씩 오르고 뭐 이랬잖아요. 그죠? 10억씩 올랐지만 요즘 거래되는 가격을 보면 10억씩 올란 그대로 계속 신고가로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한 2억까지도 떨어져서 거래하는 하락가 거래 비율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락가 거래 비율도. 그만큼 말입니다. 집값 상승세가 둔화된 것은 사실이에요. 지난 9월 이후로 말입니다. 아파트 매매 지수가 지금 0.03까지 내려갔습니다. 서울이. 그러면 다음 주에 가면 0.03이 이제 서울 전체가 마이너스로도 내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서울에서도 매매 가격 지수가 떨어지는 곳이 강북, 도봉, 은평 세 군데입니다. 여기에다가 보합세를 지키고 있는 곳이 6군데로 늘어났습니다. 관악구, 양천구를 포함해서 6개까지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집값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것은요. 이제 물음표도 있고요. 느낌표도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튈런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대출을 규제하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대출 안 해주잖아요. 여기에다가 금리 인상도 계속 빨라지기 때문에 집값도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올 1월 1일부터 DSR을 적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줄 때 소득 대비해서 돈을 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였던 여러분 대출의 관행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대출의 관행은 뭡니까? 담보대출이 관행이었잖아요. 담보대출이. 그런데 이제는 대출을 해주는 기준도요. 담보대출의 기준이 아니고요. 이게 내가 얼마를 버느냐 소득 기준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1년에 1억을 벌으면 원리금 상환으로 4천만 원만 써라요. 4천만 원만. 40%까지. 4천만 원만 써라. 원리금 상환으로. 1억을 벌으면. 그런데 4천만 원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거든요. 원리금이라는 게. 4천만 원이 되려고 그러면요. 한 달에 한 400만 원이 채 안 되죠. 한 달에 4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한 300, 한 7, 80 되나요? 300, 7, 80이면요. 여러분 연봉 1억의 경우예요. 1억의 경우. 300, 7, 80이면 돈을 얼마나 빌릴 수 있느냐. 원리금으로 따졌을 때 아마 많이 빌리면 한 7억까지 빌릴 수 있을 거예요. 7억까지. 7억까지. 이것도 담보가 있을 때, 담보가 있을 때. 그런데 연봉 1억이 그렇게 많아요? 없잖아요. 그죠? 연봉 1억이 그보다 적습니다. 그러면 연봉 5천만 원이다. 이거 반토막 날 거 아니에요. 그럼 3억 5천만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3억 5천. 이것도 신용도가 좋고 담보가 있을 때예요. 3억 5천 가지고 집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못 삽니다. 그럼 결국 말입니다. 이제는 DSR로 가지고 하게 되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로 하게 되면 담보가 계속 돈 빌리는 게 계속 적어진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은 2억 이상 빌릴 때 DSR을 적용하는 걸 보거든요. 7월부터는 1억 이상 빌리려고 그러면 DSR을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가 됩니다. 자금 조달이. 게다가 금리까지 인상을 하니까 금리까지 올라가게 된다. 자, 그러면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데다가 금리까지 올라간다. 여기다 금리를 1월 달에 또 올리면 대출 금리가 적어도 6.5%, 6% 중반대까지 올라갈 건데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경기가 좋아진다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기가 나빠진다면요? 지금 경기는 내수든 수출이든 만만치 않아 가요. 그러면 경기가 나빠진다는 가정하면 이거 감당하기가 진짜 쉽지 않아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요. 푸른 돈이 얼만데 지금 통화량이 넘치는데 이 돈 가지고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통화량 많습니다. 게다가 계속 묻겠느냐 계속 대출을 묶을 수 있겠느냐. 이미 여러분 바젤 3에 따르면요. 지금 이렇게 묶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공급에 대한 것 말입니다. 정부의 공급 3차 신도시 3기 신도시 이 공급에 대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공급이 된다고 해도 언제 입주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속한 통합기획 신통기획 말입니다. 저는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거든요. 이게 만약에 빨라진다고 했을 때 서울에 필요한 곳에 공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집값이 지금처럼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건가?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음 주에 가면 이번 주죠. 오늘 일요일이니까 이번 주 이제 집값 상황이 나오면 아마 서울이 떨어진 걸로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면 굉장히 많이 어떤 흐름이 바뀔 거예요. 심리도 변할 거예요. 심리가 변하면 여러분 이거는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큰 충격을 줄 겁니다. 게다가 세금 폭탄 점점 더
세진단 말입니다. 올해는 더 커질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버텨낼 수 있겠느냐? 쉽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예. 물론 저는요.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봐야 된다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끝나고 나면 새로운 대통령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윤곽이 드러나면서 집값의 향방도 정해질 거라고 보는데 결국 말입니다. 공급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공급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2012년에 우리가 집값 떨어지는 거 봤습니다. 강남 집값도 2012년에 30% 40%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번에 이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누르는 걸 오래 지속을 하고 집값이 떨어지는 걸 오래 보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돼서 이제 집 안 살래. 집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보면 여러분 집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거 고점이야. 지금 빨리 팔아야 돼. 그런데 안 팔려요. 1억씩이나 낮췄는데도 안 팔려요. 1억씩이나 낮췄는데도. 그런 걸 보면 어떤 집값의 어떤 대세 하락 움직임 저는 조금 꿈틀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앞으로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텐데 여기에 우리 내수나 수출이 어떻게 될 건지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달라질 텐데 분명한 것은요. 긍정적이지 않다예요. 저는 부정적이다예요.